한국인의 폐렴, 그 원인과 치유의 길. 서문. 한국에서 폐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감기보다 무섭고 암보다 빠르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종종 폐렴을 노인성 질환이라 치부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감염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폐렴은 오랜 시간 축적된 몸의 피로, 방치된 건강, 복잡한 사회 구조, 그리고 외면당한 예방 체계의 결과다. 즉, 폐렴은 단지 병원균의 침입이 아닌 한국 사회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의 집합체다. 이제 우리는 묻고 싶다. 왜 한국에서는 폐렴이 이토록 치명적인가? 왜 예방 가능한 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을 위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질환과 싸워야 하는가? 이 글은 폐렴의 의학적 정의를 넘어서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폐렴의 원인을 서사적으로 되짚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1. 한국인의 폐렴, 그 뿌리 깊은 원인들, 약 2만 자. 노화와 면역력의 약화. 김영호 어르신은 77해를 건강히 살아오셨다. 기침 한 번 없이 버텨온 삶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열이 오르고 기력이 떨어지더니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 입원 후 일주일간 중환자실을 전전하다 가까스로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계단도 힘들어 하시게 됐다. 노화는 단순히 주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조용히 무너뜨린다. 몸 안의 방어벽이 얇아지고 한 번의 감염이 전신에 퍼지는 속도는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 폐렴은 이런 노화된 신체를 파고드는 대표적 질환이다. 기저질환 보유자의 증가. 한국은 고혈압,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신부전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다. 문제는 이들 질환이 대부분 폐렴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점이다. 특히 당뇨병은 백혈구의 기능을 저하시켜 감염에 쉽게 노출되게 하고 만성 심장질환 환자들은 폐에 올혈이 생기며 감염에 취약해진다. 이런 기저질환들은 폐렴의 치명률을 높이며 단순한 감기 같은 증상이 심각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든다. 미세먼지와 환경 악화. 봄과 겨울철, 서울 하늘은 뿌옇다. 마스크를 써도 목이 따갑고 눈이 시리고 아이들도 기침을 멈추지 못한다. 이 뿌연 공기, 바로 폐렴의 위험 인자다. 미세먼지는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폐의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 만성질 환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만 해도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질은 아직도 계절에 따라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으며 예방 차원의 시스템은 미비하다. 백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접종률 저조. 폐렴구균 백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은 폐렴을 막는 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예방주사 맞고도 감기 걸린 사람이 있더라. 이러한 오해들이 백신을 멀리하게 만든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폐렴 백신을 맞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병원 내 감염과 항생제 내성 문제. 병원은 치료의 공간인 동시에 또 다른 감염의 위험지대가 되기도 한다. 폐렴은 종종 병원 내 감염으로 발병한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나 장기 입원 환자에게서 폐렴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된다. 또한 항생제 내성 문제도 심각하다. 필요 이상의 항생제 처방, 자가 복용, 투약 중단 등으로 인해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나면서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폐렴이 늘고 있다. 이는 곧 치료 기간을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생존율을 낮춘다. 고령자 돌봄의 사각지대. 홀로 사는 노인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룬다. 가족의 눈치를 보거나
스스로 괜찮다 여기거나 병원비를 걱정해서다. 그 사이 증상은 악화되고 폐렴으로 번진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방문 진료, 간호 서비스, 감염 모니터링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치매나 거동 불편 환자는 폐렴에 노출되기 쉬우며 사망률 또한 높다. 돌봄의 부재는 곧 감염의 문턱이 된다. 도시화와 사회적 고립. 도시 한복판, 수십 층짜리 아파트 안에서 사람들은 이웃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져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고 외출 횟수는 줄어들고 면역력은 더 약해진다.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립은 방치된 건강, 누락된 진단, 늦은 대응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폐렴으로 숨진 고령자 상당수는 마지막까지 아무도 그 상태를 몰랐던 경우가 많다.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대도시와 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폐렴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는 가까운 거리의 내과나 호흡기 전문의를 만나기 어렵고 2차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폐렴이 의심되어도 제때 진단받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병원 도달 시간의 차이가 생존율의 차이로 이어진다. 감염 초기 증상에 대한 저평가. 폐렴은 처음엔 감기처럼 시작된다. 기침, 몸살, 미열. 하지만 이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며칠 새 폐 전체로 감염이 퍼진다.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이다. 며칠 쉬면 낫겠지 하다 악화되고 병원에 왔을 땐 이미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고 폐 염증이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보의 단절과 건강 불균형. 고령자 중에는 건강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은 있지만 앱 사용은 어렵고 문자로 오는 백신 안내는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친다. 게다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병원비 부담이나 약값 걱정으로 건강관리를 미루게 된다. 이 모든 요소들이 건강 불균형을 만들고 결국 폐렴이라는 무서운 질환 앞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1. 건강 시스템의 인식 전환, 치료보다 예방으로. 지금껏 우리는 병이 생긴 후에 병원을 찾는 구조에 익숙했다. 기침이 심해지면 내과에 가고 열이 나야 해열제를 먹는다. 하지만 폐렴은 속도가 빠르고 진행이 은밀하다. 증상을 자각했을 땐 이미 병세가 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폐렴 예방의 핵심은 치료적 접근이 아닌 예방적 접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노년층의 감염병 예방을 국가보건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폐렴 예방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고령자 대상 정기 건강교육과 방문간호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국도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고령자 중심 예방접종 캠페인, 미세먼지 고위험군 건강 알림 시스템, 방문 건강 진단 서비스 확대 등은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된다. 2. 지역 의료의 재정비, 도달 가능한 의료로 바뀌어야. 폐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증상이 시작된 지 며칠 사이에 폐 전체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은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 체계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의 고령자들은 감염이 시작되었을 때 병원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공공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라 감염 모니터링과 즉시 대응이 가능한 의료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고령 가구를 방문해 폐 건강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히 병원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동형 진료버스나 원격 진료 인프라를 확대하면 교통 취약 지역에서도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는 도달 가능해야 한다.